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정의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때문에 1시간 10분 정도 늦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남북미 판문점 회동 관련해서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감동적이었고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어제 영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조미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SBS의 박무신 논설위원, SBS 통일외교팀의 김하영 기자, 국립외교원의 김현욱 교수, 한동대학교의 김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두 분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만남, 어제는 일단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이다라는 평가는 받았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 사실 시작이죠. 물길을 돌렸다면 그 물길에 어제 53분간 비록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교환 조건이나 지금까지 문제가 됐다는 것에 대한 합의는 아직 앞으로 남은 실무 협상이나 차후의 협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시작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김현욱 교수님 생각도 비슷하십니까? 예, 새로운 만남이 있었고 만남 때문에 실무 협상을 다시 재가동하는 데는 합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양측이 입장 조율이 됐다는 그런 시그널이나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시진핑 방북으로 인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안보, 경제 이런 지원을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북한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어졌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후에 해놓은 그러한 기자회견에서도 특별히 미국 측 입장이 바뀌었다는 그러한 시그널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무 협상에서 과거보다 더 나아졌다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직까지는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기가 좀 이른 상황이다. 신중한 평가를 해주고 계신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조선중앙TV가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어제 있었던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북한의 조선중앙TV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리가 돼 있고 다른 각도에서 찍었다, 보다 근접한 데서 찍었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봤던 영상보다는 더 어제 있었던 회동 사실을 가까운 데서 더 정확하게 찍은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북한이 오늘 아침에 어제 있었던 회동 사실을 자세하게 보도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침 6시 반쯤에 조선중앙통신 일보를 먼저 냈고요. 그리고 사진을 35장 공개했는데 오후 3시 지금 3시 보도 시간에 맞춰서 기록 영화 형태로 이런 영상을 방영을 한 겁니다. 주민들에게 대단히 상세하게 보도를 했다고 봐야 할 것 김하영 같아요. 기자가 얘기할 때 말이죠. 조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갈 때 말이죠.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잡네요. 네. 그 장면에 집중하라는 일종의 편집 기술을 활용했네요. 요즘 조선중앙TV가 편집 기술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요. 이런 장면들을 또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북한 입장에서도 어제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한과 미국 정상의 만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함께한 남북미 정상 간의 만남,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듯이 북한 대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줄 수 있는 좋은 이벤트였다, 이런 내부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이죠, 김하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훼손이 어느 정도 불가피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또 내부 선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 간의 그 친분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하루 만에 극적으로 성사가 됐고 이런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또 이런 난관들을 극복하는 신비로운 힘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이 톱다운 방식의 외교에 대해서 그 효용 가치의 여전함을 또 선전하면서 김 위원장의 리더십을 복구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지도 체제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고 임기도 없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탑다운이라고 하는 방식이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어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맞는 방식이 아닐까 싶어요. 박문진 의원.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이 이른바 바텀업이 아닌 탑다운을 얘기했던 거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저 두 가지를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 다시 탑다운이 재개된다 하는 그런 상징성과 거기서 따르는 실익 이걸 생각했을 테고 이른바 번개 모임을 낸 거 아닙니까? 근데 번개 모임에 내가 너무 금방 가게 되면은 우리가 더 급하다 하는 느낌을 줄 텐데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 이런 것들을 아마 두 가지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결국은 그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모티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지금 우리 그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실익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들어온 얘기를 보면은 경호와 의전, 기자들의 취재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통일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미국 백악관 경호원들이 말이죠. 우리 측 기자들, 북측 기자들을 밀치는 장면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특보를 통해서 보여드렸던 화면은 흔들리는 것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조선중앙TV는 뭐 하루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편집을 아주 깔끔하게 잘 했네요. 네, 그 흔들리는 화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덜어낼 거고요. 그리고 어제 판문점 그 군사분계선에서 넘어올 때 화면을 보면 북측 카메라 기자가 저기 정상들 앞에 막아서는 앞에 딱 서서 이제 촬영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 취재진들이 뭐 이렇게 비키라고 얘기를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 북한 매체 입장에서는 이제 김 위원장의 동선을 오점 없이 담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화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공을 들였을 겁니다. 청와대를 출입하고 있는 방송사의 한 카메라 기자는 우리 땅에서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백악관 경호원들에게 우리 카메라 기자들이 밀침을 당하고 그래서 뭐 쓰러질 뻔도 하고 이런 장면 보면서 좀 씁쓸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미국 백악관 경호원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이 거기서 있으니까 또 경호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보면 사실상 그 우리가 아베 그 대접을 보면서 트럼프 대접을 보면서 뭐 저렇게 실용적이다. 약소국이 미국에 대한 이익을 생각하면 그런 일종의 보이는 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사실 또 구력 외교가 아니냐는 얘기가 금방 나오거든요. 어제 목적을 생각한다면 이게 꼭 그렇게만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있었던 그런 일들은 이번 만남이 그야말로 박문신 의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요즘 젊은이들 쓰는 말로 번개팅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고 하룻밤 사이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의전과 경호에 대한 실무 협상하는데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긴박하게 모임이 이루어졌다. 그런 맥락에서 또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뭐 번개팅 날려보셔서 아시겠지만 번개팅을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날려도 이거 퇴짜 맞으면 얼마나 창피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위트를 날리고 나서 물론 뭐 수락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거는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위원장이 상당히 신뢰가 회복이 되는 그 신뢰가 구축이 되는 그러한 중요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회의는 사전에 어젠다를 조율하거나 서로 간의 전략적인 셈법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정말 트위트를 딱 띄워서 만나면 되는 거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친한 그러한 그 신뢰를 주고받는 그러한 과정 속에 만난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세세한 그러한 만남의 어떤 의제보다도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양 지도자의 어떤 신뢰가 상당히 강해졌다. 서로 간의 유대감이 상당히 강해졌다. 이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습니다. 예,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는 어제 회동 장면을 보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보지 못했던 각도에서 찍은 화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유의 집 내부에서 세 정상이 함께 걸어가는 장면도 나왔었고요. 지금 자유의 집 회담장 안에서 두 정상이 이야기하는 장면도 조선중앙TV 카메라 기자는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을 했고 화면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사진도 함께 나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죠? 네, 예.
함께 악수를 나눈 장면도 조선중앙TV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김정은 위원장이 반갑게 악수를 나눈 모습도 스틸 사진으로 중간에 인서트 형식으로 조선중앙TV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요. 주요 장면들, 저희가 보지 못했던 주요 장면들까지 저 장면도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아마도 양측의 실무 협상의 대표, 팀장이 될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어제 이미 두 정상이 저기까지 합의를 했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실무 수석 대표로 미국 측에서는 비건 대표가 그렇죠. 근데 지금 예상은 안 나온 이름은 북한 측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마 예측하건대 최선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그 부분은 확인 안 됐습니다. 어제 안정식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우리 쪽으로 따지면 차관이고 비건 대표는 차관 보여서 아마 격의 문제, 북한이 그런 문제에 대단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비건이 평소가 생각하면 특별 대표가 보통 차관 보는 맞는데요. 뭐 힐이라든지 지금 크리스토퍼 힐이라든지 지금까지 갈루치라든지 보면 그런데 사실상 비건은 미국에서는 차관급으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맥메스터 이후에 그 안보 보좌관의 물망에도 올랐던 사람이고 그래서 미국이 격을 높인다는 측면이 된다면 결코 격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희가 어제 있었던 남북미 판문점 회동 사실을 조선중앙TV 화면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사이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후 1시쯤에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레이더에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돼서 확인 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께 뉴스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라고 하는 자막이 지금 나오는데 말이죠. 어제도 사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했습니다. DMZ의 원래 뜻이 비무장지대죠. 영어로는 디밀리터리즘. 예, 김현욱 교수님도 알고 계시는데 저게 이제 어제 회동을 계기로 해서 뜻이 달라졌다 SNS에서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의 D, 문재인 대통령의 M,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은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그래서 DMZ가 그런 뜻이다라고 해서 어제 회동에 대한 우리 SNS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기대감을 DMZ가 약자의 뜻이 바뀌었다.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약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내용을 저희가 압축을 해서 주요 장면을 조선중앙TV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 리춘희 아나운서의 육성과 함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는 긴박하게 상황이 흘러가서 저희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이 얘기는 보도가 됐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저희가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She's okay. Hey, more back. We met and we liked each other from day one, and that was very important. I would invite him right now to the White House.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 직접 담기지는 않고 통역, 그 순간에는 안 들어가고 통역이 북한 측 통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장면인데 저렇게 된다고 한다면 박문신 의원 앞으로 실무 협상이 잘 된다면 다음 북미 정상회담은 아마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리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어제 나왔었는데 더 잘 된다고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서로가 얘기를 했죠. 서로 자기 나라로 오라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 얘기가 나온 것은 장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워싱턴으로 오도록 초청하겠다 하는 것은 이제 그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얘기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오시면 참 그 영광이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남북미 3자 합동으로 있었을 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르지만은 아마 추정컨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제의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즉답을 안 했었거든요. 즉답을 안 하고 조금 있다가 생각해본 뒤에 평양 제안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저 평양 제안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구체적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진실을 담은 건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텐데 일단 내 나라로 온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더 사실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상황에 따라 해석에 따라서는 서로 간에 약간의 미묘한 그 뭘까 90%는 물론 신뢰와 어떤 새로 친목의 표현이긴 하지만 10%쯤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주도권 신경전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을 떠나서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한다. 이 장면을 세계인들이 본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사변적인 일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둘 다 역사적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붙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가게 되면 확실하게 이거는 이제 트럼프의 대선 문제에 상당한 작동을 할 것이고요. 불러들은 거니까요. 이스라엘 백인과 사다트, 이집트의 사다트의 그거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간다면 예. 저는 실제적인 성과에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의미에서 미국 대통령이 적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웬만한 협상 없이는 사실상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전 협상의 완성 없이는 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실현된다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회동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대목, 문재인 대통령이 조연을 자임하고 그래서 북미 정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비켜서주고 처음에 환영 인사만 하고 회담 때는 비켜 있다가 또 마지막 인사할 때는 같이 하고 그러면 가장 궁금했던 거는 과연 북미 정상 간에 주고받은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에 받았는지 일단 북측으로부터 전달받기는 어렵고요.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브리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도 다 전달받았는데 미국 측으로부터 아마 전달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하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미 회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궁금해했는데요. 이제 미국 측으로부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제 브리핑을 전달받은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사진에서도 나왔지만 폼페이오 장관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이제 외교수장인 이 강경화 장관을 통해서 공유를 한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는 도보다리 산책 때 과연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 주고받았는지 이건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회고록을 쓴다거나 하면은 또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우리 카메라 기자들 취재 기자들이 근접해 있을 때 물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단둘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카메라가 확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것도 보였었거든요. 네. 그때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이야기는 했을 것이고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확인했어요. 두 정상이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이건 두 정상과 통역만 아는 내용인데 그때도 아마 회담 내용과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라고 아마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어떤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북미 정상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긴급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할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뭐 그게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추후에 북미 정상회담이나 실무회담에서 뭐 중요한 어떤 미국의 태도나 북한의 태도 변화 관련된 내용일지 아니면 추후에 뭐 정상회담 관련된 북미 간에 어떤 언질이 있었는지 뭐 그거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어떻게 해서든 뭐 한미 간에 그 긴밀한 소통이 있는 것이다. 뭐 그것은 어쨌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말, 즉 이게 과연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한 거냐. 바로 지금 저 장면입니다. 지금 김현욱 박사님이 얘기하실 때 저때 트럼프 대통령이 통역을 통해서 자리를 비켜달라고 해서 그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들 저렇게 카메라 기자들에게 좀 피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주영은 경호처장도 저렇게 취재를 맡고 있는 저건 아마 상당히 긴밀한 이야기였을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처럼 언론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정치인이 카메라 기자들을 물리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단히 주요한 사안이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얘기 계속 이어주시죠. 예, 뭐 한미 간에 상당히 소통이 잘 이어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남북미 3자 간의 어떤 회동을 만들어냄으로써 상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방증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 막판에 저렇게 갑자기 긴급하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할 내용이 글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북미 회담이 잘 굴러가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도 진전을 향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뭔가 북미 양 지도자 간에 뭔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합의점이 작은 합의점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욱 박사님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셨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트럼프가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죠. 자기가 트위터로 날렸는데 혹시 안 나오면 미국의 언론들이 자기를 비판할 것이다 그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위험 부담이 컸던 거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셈법이 하나도 안 바뀐 상황에서 또 내려오는 거는 자칫 미국 쪽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급할 수도 있다.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밀고 나가도 도발로 가지 않겠다는 확정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시간을 버는 다시 말해서 바쁘지 않다는 트럼프의 지금의 입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자유의 집은 적어도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 셋업이 됐기 때문에 저기 네. 지금 장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봐서 처음에 상봉만 할 것이냐, 상봉이 이어져서 대화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대화에서 회담까지 될 것이냐. 북한은 회담까지 확실히 요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북한이 요구했던 것이 받아들여서 저기 안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아주 구체적인 교환 조건은 아니었겠지만 셈법을 바뀌는 어떤 말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의 셈법을 바꾸면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이 김정은의 입장이었는데 반대로 신뢰를 먼저 만나서 셈법을 바꾼다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이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셈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확인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위원장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유연함을 보여줬을 가능성이 꽤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을 때 환하게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문 대통령에게 뭘 얘기했을까? 그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북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노이에서 끝난 게 아니라 북한도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하겠다. 회담은 살아났다. 정상회담을 할 것이다. 이 정도는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시일이 지나면 저 부분도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또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으로선 청와대 입장에서도 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아마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얘기로 해서 지금 전달된 얘기에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대화 속에 있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표현이 돼 중요한 얘기인데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는 그 부분에 무슨 얘기인지는 대해서만 알 얘기를 수가 해놓고 없으니까. 이것이 예. 어제 전달받은 예.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 답이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진핑의 평양 방문 이후에 북한은 다시 한번 북미 양국 지도자 간의 균형 외교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평양 간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다시 북한과 미국 양자 대화 체제로 돌이키를 원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가 오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적이긴 합니다만 동시적, 병행적, 단계적, 동시적 북한과 미국 사이의 이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여전히 인식 차이는 확인했지만 그래도 지난 하노이 회담 때보다는 조금은 좁혀준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두 분께 여쭙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어제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과 관련해서 보도했던 내용을 저희가 압축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을 때 뉴스특보를 통해서 방송할 때는 미처 볼 수 없었던 영상까지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3년 성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정의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께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역사적인 악수를 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 측 지역으로 초청하셨습니다. 모든 예상과 억측, 상식과 관리를 초월한 조미 수뇌분들의 이 파격적인 상봉은 세계를 커다란 충격과 격동으로 끓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선 것은 커다란 영광이라고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자기의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의 집 앞에서 맞이했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남조선과 미국의 최고 수뇌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전 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했으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양국 최고 수뇌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넓은 도량에 의하여 저미 관계는 온갖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며 과감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이반카 트럼프 미 대통령 보좌관, 스티븐 모누친 미 재무장관, 해리 해리스 남조선 조제 미국 대사를 비롯한 미국 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상봉과 회담에 진정한 성의를 가지고 참가하여 저미 관계 개선 의지를 잘 보여준 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시며 작별의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작별하셨습니다. 저미 대결과 갈등의 상징으로 굳게 닫혀있던 판문점 분단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역사를 뛰어넘을 세계적인 만남을 이룩한 저미 두 나라 최고 수뇌분들의 과감한 대영단은 뿌리 깊은 적대 국가로 반목 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는 신뢰를 창조한 놀라운 사변으로 됩니다. 김하영 기자, 저 조선중앙TV 보도 보니까 저 마지막 헤어질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장면은 저희는 사진으로만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 있고 말이죠. 어제 아주 조그맣게 보였는데 영상이기는 예. 했는데 어제 현장이 워낙 혼잡하다 보니까 취재진들과 경호 인력 사이로 아주 작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뉴스 말미에 뉴스가 들어가기 직전에 굉장히 분주했었는데 그 영상을 좀 더 이렇게 뉴스에 반영하느라 역시 북한 매체 보도 취재력은 이런 점에서는 배워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예. 아주 정면으로 잘 포착이 됐 모습입니다. 오늘 조선중앙TV 보도를 소재로 해서 오늘 8시 뉴스에도 또 한 꼭지 해야겠네요. 저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제 시청자들이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조 화면은 사실 오전에 조선중앙통신이라든가 노동신문 오전에 있었던 조선중앙방송 여기는 없었던 화면이거든요. 조 화면이 없었던 화면인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또 취재가 안 돼가지고 화면이 없었던 부분 자유의 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화면 예, 그 부분 같은 아까 것들이 이제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현송을 단장이 역시 의전을 담당하고 있다는 장면이 조금 전 마지막에 차량 앞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이번에 됐고요. 현송월 단장이 의전 역할을 하면서 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제 상당히 화면에서 노출이 안 되는 것도 이번에 좀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언론들이 이방카 트럼프 대통령의 딸과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 판문점에서 만났다라는 데 외신에서는 또 관심을 갖고 기사를 썼는데 조금 전에 조선중앙TV 보도 보니까 사진이 나오는데 이방카와 김여정이 함께 있는 사진은 없었어요. 그러게요. 아마도 같이 김여정은 회담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저희가 이게 회담장에서 촬영된 영상을 자세히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방카 보좌관과 쿠슈너 남편이죠. 이 쿠슈너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은 현장에서 보였고요. 리용호 외무상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보였습니다만 김여정 부부장의 모습은 회담장에서는 영상으로는 포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는 화면에 최대한 안 걸리는 위치에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 어쨌든 상당히 그 급이 올라갔다. 국정원에서는 이렇게 국회에다 보고를 한 거죠. 그리고 김여정 부부장이 맡았던 의전 역할은 현송월 3전 단장이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만남에 대해서 외국 언론들도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일본 쪽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도쿄의 유성재 특파원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어제 있었던 판문점 회동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 전날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라고 하는 국제적인 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G20 정상회의가 어제 판문점 회동 때문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측에서는 좀 반갑지 않게 어제 회동을 보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좀 기분이 상한 것 같은 그런 인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불러 모아 G20 정상회담을 나름 성공적으로 치렀고요. 이 오사카 정상선언의 의미를 조용히 되새겨볼 시점에 어제 판문점에서는 남북미 정상이 만나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가동된 것에 환영한다,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뜻을 밝혔지만 사실 이런 건 늘 하는 의례적인 반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편한 표정을 애써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현재 일본 정부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일본 총리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향해서 조건 없는 정상회담 하자 이미 여러 차례 제안해 놓은 상태인 것 같은데 일본의 언론들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일본 정부의 반응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다시 움직이면 그 외의 프로세스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다. 고노 일본 회상이 어제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일본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여기서 그 외의 프로세스 가운데 하나를 지금 일본이 북한에 제안하고 있는 북일 정상회담으로 봐주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다른 외무성 고위 관리는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라면서 북미가 움직이지 않으면 북일 관계의 진전도 어렵다고 말해서 일단 북미 회담 자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북한의 최우선 순위가 북미 관계 개선에 있다는 점을 일본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일본 스스로도 북한에게서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성재 특파원, 어제 판문점 회동과는 조금 다른 소식이긴 한데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뉴스가 그리고 반갑지 않은 뉴스가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세계 품목의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열흘 전에 우리가 일본의 양국 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일본은 여전히 제3국 중재회를 통한 해결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G20 때까지 진전된 해결책을 알려달라고 했고요. 우리 정부가 추가적인 반응이 없는 상황에서 G20이 끝났으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던져놓은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번에 반도체 관련 부품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양국 관계가 현저히 신뢰를 잃은 상태라 어쩔 수 없었다며 사실상의 보복 조치라고 인정한 반면에 오늘 오전에 관방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보복 성격이 아니라 적절한 수출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강변을 해서 정부 내 자체에서도 엇박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G20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놓고서는 끝나자마자 특정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다분히 이달 말에 열리는 참의원 선거용 조치라는 날선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에 전해드렸던 뉴스는 사실 큰 뉴스입니다. 우리 반도체가 우리의 주요한 수출 품목인데 이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한다. 저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들, 가령 삼성전자나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은 해당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제때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 기업들로서는 속수무책이다.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정부와 정부 사이의 외교적 갈등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지혜로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말이죠. 박문신 의원, 네. 어떻습니까? 이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발할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보복이죠. 보복인데 경제 보복인데 이 보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우리가 잘 모르는 동안에 좀 긴 8개월 동안이라는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작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한
그 일본 정부의 항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시정 요구 이런 것이 주장으로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건 피해자끼리의 문제다 해가지고 답을 안 주는 상황이 계속돼 있었죠. 계속돼 왔다가 그러면서 일본이 언론이라든가 또는 이제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대한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경제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줄곧 나왔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일부 대안들을 몇 개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서 한일 정부라든가 또는 한일 기업과 같은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기금을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일종의 그 대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충분히 진전이 안 됐던 거죠. 진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경제 산업성이 어제 일본 언론에는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오늘 발표를 한 그런 상황이 됐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요것 외에 추가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이거를 강화하겠다는 보도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복 조치라고 하면서 일단은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의 철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이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가 되면 90일 동안에 걸친 승인 절차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90일의 승인 절차를 받는 데서 그치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으로 보게 되면은 이 90일의 절차를 통해서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해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불허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의 피해라든가 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책 회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한일 간에는 한일 간 정부 차원에서 또 기업들 차원에서는 기업들 차원에서 대책이라든가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까지의 협의 과정, 논의 과정 이런 걸 지켜봤을 때 그렇게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일본 정부 두 분은 다 미국이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시긴 한데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참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자가 책임 있는 사과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한일 관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늘 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사실상 결정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독도 방문 이후로 꾸준히 나빠졌었거든요. 새 정부가 문정부가 출범하면서도 투트랙, 다시 말해서 그 부분은 따로 과거사나 역사 문제는 따로 다루고 실제로 실용적인 관계를 한다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아베 정부의 국내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이게 계속이 나빠졌고 거기에다가 사법부의 판결까지 이제 덮어지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풀려고 해도 사실상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우리가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자면 기업 펀드를 마련한 것도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일본이 거절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피해자 의식이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거절하기 때문에 이 문 대통령의 심경에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일본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작동을 분명히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북한 문제를 풀고자 할 때마다 늘 일본은 뭔가 방해자, 회방자의 역할을 꾸준히 해왔거든요. 이제 그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미국하고 뭘 풀려고 하도 일본은 뒤에 따라와서 계속 한국의 송대를 조심하라든지 뭔가 이간질에 가까운 외교 행위를 해온 거에 대한 반갑도 작동을 하거든요. 구조적인 문제에다가 국민들의 여론 문제에다가 또 정치 지도자들 사이의 어떤 이런 반감까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를 했다. 한일 관계가 상당히 나쁜 상황인데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기업들은 상당히 답답한 상황일 거고요. 우리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연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판문점 회동과 관련한 중국 정부도 상당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중국 쪽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중국 매체들
어제 있었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중국 매체들의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이 온라인 뉴스를 통해서 이 상황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판문점 상황을 자세히 전달을 했고요. 이 관영 CCTV도 온라인 뉴스뿐만 아니라 정규 뉴스 시간에도 뉴스를 정했고 또 펑항 TV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실시간 특보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매체들 보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의외의 만남, 또 극적인 만남, 역사적인 만남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장소도 아닌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정상의 만남이 교착 상태였던 북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좀 재밌는 게요. 이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의 매체인 환구시보조차도 이 트럼프 대통령을 주의를 끄는 흡입력이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이런 격식 없는 방식이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중국 정부의 반응 보면 중국 외교부의 경상 대변인인가요? 경상 대변인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 외교부의 대변인은 3명입니다. 경상, 루캉, 화춘잉 대변인 3명인데 이 3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정부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조금 뒤에 진행될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상컨대 관영 매체들의 이 보도 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정상의 만남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이게 북미 대화,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한다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동의 조연 역할을 자임했어요. 그런데 시진핑 중국 주석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내가 평양을 다녀왔고 일본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내가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방북을 통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를 했었는데 트럼프, 김정은 판문점 회담이 이루어졌으니까 중국이 북한의 배후에서 방해한다는 의심은 최소한 충분히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이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로 모아지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강조해온 만큼 이에 따른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 쪽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은 미국 언론들 보도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말이죠.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는 외신도 저도 봤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가 있는 반면에 어제는 그야말로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 TV쇼에 불과했다고 혹평하는 언론도 있는데 어떻게 미국 언론의 전체적인 보도는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국 언론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이 성사되는 듯한 단계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이다, 뭔가 기대할 만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실제 회담이 끝나고 나온 결과를 보니 그 실무 회담을 그냥 계속한다. 그 정도의 합의에 그쳤다는 그 정도 합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진짜 리얼리티 쇼다. 사진 찍으라고 갔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내에서는 특히 지금 민주당 경선 기간이니까 어제가 또 공교롭게 민주당 주요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있던 날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뉴스를 상대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어제 판문점 회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트위터 통해서 김정은을 만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내에서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인 쇼,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지지율을 계속해서 좀 유지시키기 위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행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러한 비판이 지금은 대부분입니다. 예, 김준영 교수님은 미국 언론들의 보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약간 반대라고 좀 다른 각도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2분 정도의 만약에 상봉을 위해서 가는 그림을 위한 걸 같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쇼라는 얘기가 훨씬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상봉을 넘어서 대화를 넘어서 회담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냥 쇼를 하러 갔다는 것이 동기가 됐더라도 결국은 3자가 만났고 그다음에 자유의 집에 가서 뭔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정상회담까지 갔다는 거는 물론 아직까지는 이걸 3차 정상회담으로 불러내야 돼서 미국 내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감지는 되는데 뭔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데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항상 같이 따라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류언론과 비교했을 때 톤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긍정적인 분위기도 저는 읽었거든요. 예. 팍스나 이런 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평가했을 것 같고요. CNN은 워낙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CNN은 좀 부정적으로 뉴욕타임스도 좀 평가했을 것 그렇고요. 같고요. 예. 미국 언론들도 각각의 정파적 입장에 따라서 어떤 하나의 사안을 보고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주초에 사실 그 지난주 월화수에 워싱턴에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직전이죠. 거기에 이제 대부분의 거기에서 의회 관계자, 전직 관료, 과거에 이제 대화를 했던 민주당 사람들도 전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번은 만날 것이지만 그러니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결국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지는 못할 거라는 게 거의 합의된 그 의견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에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잘 알려진 연예인 같은 이미지, 이른바 셀럽이라고 하죠. 어제 회동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것 말고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말이죠. 어제 있었던 회동 장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연예인적 기질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저희가 어제 하루 종일 방송됐던 화면을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this is my honor.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역시 트럼프 대통령 사실은 미국에서 잘 알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신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그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런 쇼맨십, 연예인적 기질, 쇼를 즐겨하고 이벤트를 즐겨하면서 거침없이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무시하고 어제도 아마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저런 측면에서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 특징들을 또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또 그것 아니겠습니까? 김하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측면을 활용을 해서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성사까지는 예견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쨌건 이런 이벤트가 실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어찌됐건 정전협정 이후 66년 만에 이 남북미 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났잖아요. 어찌 보면 전쟁이 끝났다고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판문점에서 세 정상이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이 종전선언과 비슷한 효과가 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저러한 특성을 10분 활용하는 게 또 국익에 부합하겠죠. 예, 어제 제가 오삼 공군기지 연설할 때 뉴스 특보를 진행했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음악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아이언맨 주제가였군요. 예, 그래서 미군 장병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크게 환호하고 율동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공군기지를 갔는데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입니다. 저 옷차림으로
DMZ 비무장지대 오믈렛 초소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역대 과거 미국 대통령들이 비무장지대 방문했을 때는 군복과 비슷한 점퍼를 입는다든가 그랬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다 군복 상의를 입었죠.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방탄 유리까지 만들었던 길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저 5번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저 클린턴 대통령 다녀갔고 오바마 대통령 다녀갔고 그 전에 레이건 대통령 다녀갔고 다 합쳐서 5번째인데 그 양복을 입고 왔다는 거 그 자체도 아마 나름대로는 전하고자 싶은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레이건 말해서 대통령은 완전히 미군 장병들하고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연설하는 장면이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군복을 입는다는 거는 미국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것을 알린다는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양복을 입은 이유는 안전하다. 왜? 나 때문에. 나의 외교적 업적 때문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지금 한반도가 이만큼 안전해졌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연설이라든가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바마 같았으면 이런 거 못했을 텐데 나니까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보면은 그 일부러 양복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민간 복장을 입고 나름대로 자신의 외교적인 또 한반도와 관련된 외교적 업적을 자랑하고 싶고 그거를 또 대선 과정에서 계속 이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아들 부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방문했을 때 모습인데 말이죠. 사실은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갈 때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좀 점퍼 같은 것을 입고 갔어요. 공군 장교들이 입는 듯한 그 점퍼를 입고 갔는데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도 아마 같은 경험 하셨을걸요. 전부 다 민간인들 군복으로 바꿔 입도록 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긴장이 고조됐을 테니까 북한 측에서 여기를 봤을 때 민간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식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군복으로 다 똑같이 입어야 누군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양복을 입고 갔다는 얘기는 이제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의 긴장도 완화가 됐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얘기했던 게 내가 이 평화를 만들어놨다. 이런 것들을 좀 과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판문점 회동을 할 때 상당히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지난 2년 반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평화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변화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얘기가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누구 들으라고 자꾸 저 얘기를 하는 거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역시 뭐 국내 정치를 상당히 의식한 것이 아니냐 봅니다. 그 부분도.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군복 얘기가 나왔잖아요. 왜 군복이 아니고 양복이냐? 물론 그 박문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북한과의 대화 의지 그리고 북한의 적대시 정책을 보이러 간 게 아니라 김정은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이가 좋다. 이러한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저는 국내 정치적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오산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가 그 폼페이오 장관과 이방카가 등장을 해서 약간 패션쇼를 하듯이 런웨이를 뭐 걸어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나오게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네. 대통령이. 네, 그러면서 뭐 재밌는 얘기도 해요. 뭐 미녀와 야수 같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쇼를 연출을 한다는 것은 어쨌든 주목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내가 이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쇼맨십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의 이벤트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효과가 상당히 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거는 2년 전에 미국의 고위 관계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 어느 정도 자기가 관심에 집중이 되느냐를 보면 보통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할 때 보통 앉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헬기를 틀어놓고 그 옵틱을 만들어놓고 비전을 만들어놓고 비주얼을 만들어놓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국가의 중요한 회의를 할 때도 옆에 TV를 틀어놓고 TV에 자기가 나오게 되면 중간에 회의를 중단하고 전부 다 자기 얘기를 듣고 그다음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자기가 정확하게 의견을 표시하는지를 감상을 얘기할 정도의 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의 정치인인지 기업 운영도 또 어떻게 해왔을지 그런 트럼프와 함께 일했던 밑에서 일했던 임원들이나 직원들 상당히 힘들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때 또 텔레비전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기업할 때는. 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방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말이죠. 이방카와 김여정 저희가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상당히 관심을 끌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있었던 장면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언론들, 미국 언론들 또 이방카와 김여정이
한데 있었다, 만나지 않았을까? 이방카와 김여정이 만났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대통령의 딸, 북한 최고 지도자의 여동생 그런 측면에서 양가 패밀리의 만남이다.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이방카와 김여정의 만남을 소재로 한 영상을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We want to do something that will 예, 어제가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었고 그런 중요한 만남에서 이런 뉴스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방카가 어제 판문점에 갔다. 이방카의 판문점 방문 반응을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긴급하게 타전하더라고요. 꿈만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방카와 김여정의 만남에 대해서 언론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김하영 기자. 이제 일단은 두 사람이 최고 지도자 그 북미 정상에 가장 가까운 어찌 보면 실세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권력적인 측면에서도 주목을 해볼 만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북한 매체가 아침 보도 때는 이방카 보좌관의 사진을 공개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록 영화를 통해서 3시에 나온 영상에 이방카 보좌관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사진을 다시 넣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 판문점에서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모습 같은 경우도 외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두 사람이 어쨌건 이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의 가장 가까이 또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 간의 회동도 눈길이 가는 소재인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 기억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이방카와 김여정이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만 김여정은 아마 개막식에 오고 이방카는 폐막식에 오고 그래서 서로 엇갈려서 못 만났죠. 예.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만난 적이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렇죠. 평창 때는 개막식, 폐막식 예. 엇갈렸고 하노이 때는 또 이방카가 안 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주목하는 것이 어쨌든 간에 판문점 현장에 둘 다 있었거든요. 다만 카메라가 포착된 지점이 달랐던 거죠. 이방카는 그 자유의 집, 그 VIP실에서 카메라에 찍힌 거고 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김여정은 그 판문점 남쪽 지점 거기에서 카메라에 찍힌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것 중에서 카메라에 잡히지는 않았겠지만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진위는 아직까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중앙TV는 뭐 철저하게 김정은 위원장 중심으로 뉴스를 만든다니까. 약간 비판적인 모습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민주국가인 미국이 사실상의 북한이 지금 자기 측근들을 가족들로 했다는 것에 대한 닮은 꼴이다. 예. 결국은 케미라고 얘기하지만 그 케미는 뭔가의 독재자의 이미지라든지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뭔가 파격이지만 동시에 뭔가 정상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미국 북한이 조선중앙TV에 그 영상을 쓴 것에 대해서 이제 저는 봤을 때 느낌은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이게 수행이나 최측근의 지도자로서의 지도자급은 아니지만 어쨌건 지위가 격상된 것을 이런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북한도 나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국 대통령도 친인척을 공직에다 임명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게 백악관은 또 예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카하고 쿠시노, 사회의 쿠시노를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기용하고 있다. 처음에는 문제가 돼서 그냥 썼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직책을 줘서 합당하게 한다는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 직책이 없었으면 그야말로 비선실세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전해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